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임대 주택에 살던 입주자가 나중에 그 집을 직접 사게 되었을 때 기존 임차법인의 보증금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25-21만 305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6년 2월 26일입니다. 사건 이름은 배당이입니다. 배당이라는 말은 경매가 끝난 뒤 매각대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줄 것인지 정한 표에 대해 그 배당은 잘못됐습니다라고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전세임대 주택에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집을 매수해서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전세임대 계약을 맺었던 법인, 여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인의 보증금 우선순위는 계속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입주자가 집주인이 된 순간 그 우선순위는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경매나 임대차 관계를 보실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 보고 안심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지위로 살고 있는지까지 봐야 하는지, 이번 판례가 중요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원래 집주인입니다. 둘째,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셋째,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입주자입니다. 여기서 전세임대 주택이란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선정된 입주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입주자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인이 먼저 집주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자는 그 법인과 다시 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 사는 방식입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2년 1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래 집주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실제로 주택을 넘겨받아 들어가 살았고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정하는데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 단계까지만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해 보였던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입주자가 그 집을 직접 사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한 지점은 2017년입니다. 원래 집주인은 2017년 11월 22일 그 집을 실제 입주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8일 입주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등기부상 집주인 이름이 바뀌는 절차입니다. 이제 입주자는 단순히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 집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입주자의 주민등록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을 밖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3자가 그 집을 살펴볼 때, 아, 이 집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이 임대차 관계를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집을 사서 소유자가 된 뒤에도 그 주민등록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민등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임차인의 입주자가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중에 경매 배당을 둘러싼 큰 다툼이 벌어집니다. 입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바로 그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2017년 12월 8일 한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뒤 원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2년 4월 4일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는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부기등기란 기존 등기에 덧붙여 권리 변동을 적어두는 등기입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에게 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란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액을 뺀 나머지 4,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2021년 7월 7일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경매대금을 누구에게 먼저 나눠줄 것인가? 집행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신청채권자이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순위 배당 4,75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는 3순위로 4,444만 5,62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배당된 금액 중 2,557만 4,607원에 대해 그 배당은 잘못됐다고 다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명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나중에 그 집을 사서 소유자가 된 경우 법인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되는가? 여기서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나는 이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가 진행될 때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법이 정한 전세임대주택 구조에 따라 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자는 실제로 주택을 넘겨받아 살았고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법인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계속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된 순간 그 사람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임차권을 알려주는 표시가 아닙니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제3자는 그 점유가 임차권 때문인지 소유권 때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등록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우선순위를 계속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민등록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면 충분한가?
아니면 그 주민등록을 통해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사건의 배당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은 일반적인 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들어가 살고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선정된 입주자가 그 주택을 넘겨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법인에게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 규정은 왜 생겼을까요? 법인이 전세임대 사업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켜야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등록은 단순한 주소 표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은 제3자가 보았을 때 이 집에는 임차권의 기초에 점유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공시방법입니다. 공시방법이란 권리관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그 집을 매수해서 소유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제3자가 등기부를 보면 그 입주자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같은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점유가 임차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뒤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이 남아있다는 점을 제3자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 대법원은 대항력의 요건은 처음 취득할 때만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도 계속 의미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알리는 표시였지만 입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는 그 표시 기능이 사라진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도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입주자가 우연히 집을 사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인이 보증금 회수에서 불리해지면 공익적 주거지원 사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은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서 해결할 문제이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만으로 입주자가 소유자가 된 뒤에 주민등록까지 대항력 요건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법리가 실제 결론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고 기각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원심은 이미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입주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해 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인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입주자가 그 집을 매수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임차권을 밖으로 알려주는 표시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임차인 측 입주자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로서
자기 집에 사는 것인지 주민등록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항력은 입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그 대항력을 바탕으로 하는 우선 변제권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우선 배당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판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되면 그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법인 임차인의 임차권을 공시하는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소유권 취득 시점에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판례가 실제 생활과 경매 실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가 주는 교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임차권이 보호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등록이 어떤 권리를 밖으로 알려주고 있느냐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집에 계속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임차인 측 입주자인지 아니면 집주인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이 살고 있지만 계약자는 법인이고 실제 거주자는 입주자이며 집주인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근저당권 설정일을 모두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경매에서는 시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언제 주민등록을 했는지,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언제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었는지, 언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이 순서 하나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뒤로 밀리는지가 달라집니다. 넷째, 공익적 목적의 전세임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법조문을 넘어 확대 해석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입주자가 소유자가 된 이후의 주민등록까지 임차권을 알리는 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임대주택에서 입주자가 나중에 그 집을 매수했다면 그 순간부터 기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되는지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물건을 볼 때는 전입세대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 변경 내역과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판례의 한 문장 요약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면 그 주민등록은 더 이상 예전 임차권을 그대로 알려주는 표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 도움이 되셨나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판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설명입니다.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재산 종류, 당사자 관계, 계약 내용, 법 개정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